자, BT입니다. 오늘은 이 분사랑 분사 구문이라는 걸 해볼 텐데, 이 분사가 당연히 좀 어려운 문법이에요. 분사 그러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동사에서 파생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 분사가 나눠져 있어요. 뭐 현재 분사는 보통 생긴 게 어떤 게 생겼죠? 현재 분사는 동명사랑 비슷하게 생겼어. 즉 동사 원형 뒤에 ing 동명사가 ing 붙는 이게 꼭 동명사의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죠. 과거 분사는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요? 과거 분사는 왜 단어들마다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왜 동사 불규칙 3단 변화에서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에서 이렇게 불규칙으로 바뀌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동사 원형 뒤에다 ed 붙은 게 보통 과거 분사예요. 근데 이게 얘기한 것처럼 이건 규칙 변화고 불규칙 변화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먹다 같은 거 eat. eat의 과거형 ate, 과거 분사는 또 eaten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ed 붙은 걸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ed로 끝나서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뭐 play 이런 단어들 ed 붙어서 played 하면 과거형 되고 과거 분사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 변화도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불규칙도 있으니까 저렇게 불규칙 동사 3단 변화들은 외우셔야 돼요. 뭐 이걸 외우고 안 외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적이,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살면서 영어 시험 칠 때 영어 시험 성적이 좀 잘 받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 수학 공식법 모르면 문제 풀 수 없다는 것처럼 영어도 단어를 모르면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뭐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서 모르는 단어들 같은 것들, 이런 거 동사 불규칙 3단 변화 이런 거 있으면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크게 현재 분사는 이렇게, 분사라는 건 이렇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다 동사에서 발생되는 거지만 이렇게 분사가 되는 순간 동사의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분사가 되는 순간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그럼 뭔데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는 일단 뭐 하는 거죠? 일단 명사 수식. 그래서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명사 앞이나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형용사처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는 게 뭔데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주격 보호나 또는 목적격 보호 같은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현재 분사나 아니면은 과거 분사나 이렇게 분사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이렇게 명사 수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어느 정도 문법적인 지식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꼭 알아둬야 될 건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쓸 자리인지 아니면은 과거 분사를 쓸 자리인지, 이 현재 분사를 쓸 자리인지 과거 분사를 쓸 자리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시험을 잘 나요. 그래서 그것만 어떻게 구분을 할 줄 알아도 어느 정도 이 분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또 문제 풀 때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뭐 장황한 설명보다도 일단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언제 쓰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 또 다른 거 조금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흔히 왜 재미난 경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 영화 되게 재밌다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this movie is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interest가 왜 동사로 쓰면은 흥미롭게 하다, 재미나게 하다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interesting을 쓸지 아니면은 interested를 쓸지, interesting을 쓸지 아니면 interested를 쓸지,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그런 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너무 장황한 예문을 외우기보다는 이 영화 재밌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영화 왜 현재 분사를 쓰는 거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현재 분사예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되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 해석이 되면 현재 분사. 그런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되면 과거 분사. 보통 이렇게 문법책이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니 아니면 감정을 느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영화, this movie, 이 영화가 재미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이 영화가 재미난 감정을 지가 느끼는 건지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영화가 당연히 재미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이 영화는 재밌다 하면 this movie is interesting 이라고 이렇게
ing 붙여서 현재 분사로 써줘야 되는 거. This movie is interesting. 이 영화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 재밌다는 말을 This movie is interesting이라고 여기 뒤에 현재 분사를 쓴다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해둬도 어느 정도 무슨 개념인지 알겠다 하고 돼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걸 보면 내가 놀랬다라고 쓰려고 그러면 surprise라는 동사가 놀래키다는 소리죠. surprise라는 동사가 놀래키다는 소리인데 이걸 surprising이라고 현재 분사를 써야 될지 아니면 surprised라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될지 어떻게? 주어 I 입장에서 내가 누구를 놀래키면은 surprising을 쓰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놀랬다는 소리니까 이때는 surprised 과거 분사 ed 붙는 과거 분사로 I was surprised 이렇게 쓰면 내가 놀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 입장에서 내가 놀래킨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면 무비 같은 무비가 재미난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니까 interesting. 주어인 I 내가 누구를 놀래킨 게 아니고 내가 놀란 감정을 느낀 거니까 surprised 과거 분사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보면 놀라운 소식 하면 어떻게 할까요? surprise하고는 이 단어를 news랑 같이 합쳐서 놀라운 소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surprised news라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될지 아니면 surprising news라고 현재 분사를 써야 될지 결국은 그런 놀라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라는 소리니까 이게 surprising 이 빼고 ing 붙여서 surprising news라고 이렇게 현재 분사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분사를 써야 될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될지 그 두 개만 일단 구분하는 거를 확실히 해두면 나머지 뭐 분사구문이니 아니면 막 복잡해지면은 왜 분사구문을 뭐 수동 분사구문이 있고 뭐 완료 분사구문도 있고 막 복잡해지는데 그런 거는 추후 문제고 일단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는 거. 그래서 아까처럼 놀라운 소식하면 surprising news 이것처럼 이 영화 재밌다 할 때는 this movie is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이 짧은 예문 몇 개를 가지고 해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잘 기억하면 요 경우에 요렇게 썼으니까 요 예문도 요렇게 쓰는 게 맞겠지 하고 좀 거기서 응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 문제를 좀 풀 텐데 문제는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복잡한 문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문제 풀면서 다 알겠다고 풀지 말고 요런 개념 이렇게 해서 자꾸 분사에 대해서 듣고 또 생각하고 하는 시간만 가져도 충분해요. 문제 보자고요. 자, 보자고. I got your birthday. 내가 네 생일을 with his 그의 생일이랑 mix 헷갈렸다랑 섞였다는 소리니까 헷갈렸다는 소리인데 요건 이제 birthday 생일하고 mix 섞다의 관계를 따지면 돼요. 생일이 뭘 섞는 게 아니고 생일이 다른 사람 그의 생일이랑 같이 섞여져서 헷갈렸다는 소리니까 그런 이 동작을 받는 거 왜 수동 완료했을 때 보통 과거 분사도 왜 현재 분사는 아까 전에 설명하고 좀 다르게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감정을 느낀다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현재 분사는 보통 이 문법체에 그렇게 현재 분사는 꼭 이 능동진행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능동진행의 의미로 쓰이는 건 현재 분사. 그래서 능동진행이 이런 말 모르겠으나 능동진행하면 결국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건 능동진행의 현재 분사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뭐 되어진 또는 뭐뭐 된에서 이 수동 완료의 개념이면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생일하고 섞다의 관계를 따지면 생이 섞여진 거죠. 헷갈려진 거니까 과거 분사를 써서 I got your birthday mixed up with his and his 이제 소유격 대명사로 써서 소유 대명사로 써서 his birthday를 줄여서 his로 쓴 거. 내가 네 생일을 그의 생일이랑 같이 섞였다 헷갈렸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that is the most 그게 가장 아까 전에 surprising news랑 같은 거예요. 그게 가장 놀라운 감정을 들게 하는 스토리 이야기다. 좀 더 가장 놀라운 이야기다 해서 amazing이라고 현재 분사를 써야 돼요. amaze도 surprise랑 똑같이 놀래키다라는 동사예요. 놀래키다라는 동사 amaze. 그래서 that is the most amazing story I've ever heard.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가장 amazing한 스토리 이야기다는 소리예요. 그 밑에는 I saw your sister. sister 이거 보통 지각동사 뒤에 C의 과거형이잖아요. 목적어 목적보호로 현재 분사 오는 게 기본인데 이것도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를 따져서 수동이면 과거분사 쓰기도 한다는 문법이 있긴 하죠. 이거는 내 여동생이 working 걷고 있는 걸 내가 봤다니까 여동생이 목적어랑 목적보호로는 working의 관계가 걷고 있는 여동생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능동진행이 현재 분사니까
walking 쓰면 되는 거. I saw my sister walking toward me. 내 동생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걸 봤다는 거. 왜 보면은 막 되게 막 희한하게 아니면은 막 정말이지 좀 뭐랄까 문법적인 것도 근본적인 거, 문법적인 어떤 근본적인 건 좀 딱딱하고 내용이 좀 어렵죠. 재미있지 않고. 그걸 너무 재미 위주로 하려고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동영상들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봐도 뭐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얼굴값 하는 것처럼 올려놓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설명을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거는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 이 직접 문제를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풀 때 아니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치는 영어 시험에서 풀 때는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를 접해봐서 문제식으로 또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야 돼요. 그냥 뭐 재미로 듣고 재미로 그냥 이해하는 걸만 하면은 이런 문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 다음은 Michelle had my computer. 이것도 미셸이 내 컴퓨터를 어떻게 했다는 거. 고쳤다는 컴퓨터랑 고치다 리페어에 관계 따지면 컴퓨터가 고치는 게 아니고 고쳐지는 거니까 수동 완료 의미로 써서 리페어에도 과거분사 써요. 물론 이게 사역동사라서 목적어고 사역동사 헤드 뒤에 목적어고 목적보호로 보통 동사 원형 오는 게 맞지만 이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가 이렇게 수동 컴퓨터랑 고치다의 관계를 따지면 컴퓨터가 고쳐지는 거니까 이렇게 repaired 과거분사 쓰는 거. Michael had my computer repaired라고 이렇게 과거분사 써서 마이클이 내 컴퓨터를 고쳤다는 거. 내고 오기 전에. 그 다음 내가 이것도 frighten이라는 단어도 F-R-I-G-H-T-N frighten 이것도 뭐 잘 모르는 단어로 좀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frighten이 겁주다라는 소리예요. 겁주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겁을 주고 있었는 상황이었으면은 막 뭐하고 있는 해서 능동주의는 현재분사를 쓰겠지만 이건 딱 봐도 내가 겁을 먹었다는 소리예요. frightened.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낀 거니까 frightened 과거분사에서 I was frightened. 내가 뭐에 겁을 먹었다는 걸 대접속사. I would fail to complete the mission. 내가 그 미션 임무를 끝내는 걸 complete 하는 걸 fail 실패할까 봐 겁먹었다는 소리예요. 그 밑에는 She took a picture of a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 사진을 찍었다. 어떤 가수? 가수 싱어랑 surround 둘러싸다의 관계를 따지면 가수가 뭘 둘러싸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가수가 by a big crowd 큰 관중들에서 둘러싸여진 어떤 사진을 찍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가수랑 둘러싸다의 관계를 따지면 가수가 둘러싸는 게 아니고 둘러싸여진 surrounded 이렇게 과거분사를 써서 앞에 있는 singer을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I took a picture of a famous singer surrounded by a big crowd. 내가 큰 어떤 관중들로부터 둘러싸여져 있는 a famous singer, 한 유명한 가수의 사진을 찍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싱어랑 가수랑 surround 둘러싸다의 관계를 따지면 가수가 둘러싸는 게 아니고 둘러싸여진 팬들에서 관중들에서 둘러싸여진 가수니까 뭐뭐 되어진 수동완료의 과거분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현재분사를 쓰느냐 과거분사를 쓰느냐는 걸 구분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 나타내는 단어들 같으면 이렇게 그 감정을 느끼는 건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감정을 들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에 따라서 현재분사 쓰고 과거분사 쓰는 거고 그게 아닌 단어들은 이것처럼 그 꾸밈을 받는 말하고의 관계를 따라서 뭐하고 있는 뭐하는 이라는 능동진용으로 쓰이면 현재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뭐 되어진 뭐뭐 되는 수동완료로 쓰이면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는 거 개념도 개념이고 그 개념을 알면 자꾸 문제를 풀어봐서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몇 개 더 풀어보면 분사구문인데 이거는 분사구문 할 때 왜 분사구문은 이 부사절로 쓰여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만든다고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뭐 부사절 분사구문인 걸 떠나서 일단은 부사절 분사구문을 떠나서 그냥 쉽게 안 보자고요. 여기 같으면은 빈 현재분사 쓰느냐 빈 현재분사 이 과거분사 쓰느냐는 건데 이건 보통 주절이주 아 입장에서 내가 아픈 걸 내가 아픈 건지 아니면 내가 뭐 누구를 이것도 지금 보면 원래는 분사구문 만들 때 부사절이 주랑 주절이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됐을 때는 똑같이 I 써주고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써서 though I was very sick 이렇게 적혀있는 부사절이었을 거예요. 내가 비록 되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though가 왜 비록 뭐말지라도는 양보의 접속사죠. 비록 내가 되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I prepared dinner for my family.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 때 이렇게 접속사 생략하고
근데 생략 안 하고 써주면 뜻이 더 명확하게 전달되니까 생략 안 하고 이렇게 써줄 때도 있죠. 주절이 주어랑 이 부사절이 주어랑 주절이 주어 같으면 부사절이 주어도 생략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ing 현재분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was 같은 비동사니까 이 being으로 바꿔서 being very sick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 밑에도 똑같이 주절이 주인 he 입장에서 와서 그가 밴쿠버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studying이라고 현재분사에서 studying in Vancouver, 밴쿠버에서 공부를 해서 he made a lot of Canadian friends, 많은 캐나다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뭐 부사절을 바꾸면은 이걸 뭐 밴쿠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해서 because나 as 같은 접속사 쓰고 he 써서 as he, 이 주제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as he studied in Vancouver 이렇게 적혀있는 부사절일 텐데 as 접속사 날리고 he 날리고 studied를 현재 분사로 이렇게 studying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저거 studied 과거형이라고 그대로 studied 그렇게 적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바꿔줍니다. 일단 지금은 이런 분사구문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 이것도 looking이냐 looked냐 이런 것도 보면 주절의 주어인 ant, 개미 입장에서 보면 개미가 보는 게 아니고 개미가 magnifying glass, 즉 확대경을 통해서 보여졌을 때란 소리니까 개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니까 농동이 진행이 아니고 뭐뭐 되어진 수동완료의 과거분사 looked 쓰는 거예요. 그래서 looked at through magnifying glass. 그렇게 확대경을 통해서 보여졌을 때 개미는 뭐처럼 보인다고, 멋지고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부사절을 고치면 뭐뭐 했을 때에서 when이나 이렇게 부사절 써서 when, ants 이걸 주어로 복수니까 they로 해서 ant they, 그리고 뭐겠어요. 개미가 보는 게 아니고 보여줬을 때라니까 시제도 여기 현재고 하니까 현재로 they are looked 이렇게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개미가 보는 게 아니고 보여줬을 때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when they are looked at through a magnifying glass 이렇게 적혀있는 부사절인데 접속사 when 날리고 they랑 ant랑 같으니까 they 날리고 이거를 are를 비동사를 being으로 고쳐서 원래는 being look at through a magnifying glass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분사구문도 이게 being이나 having been을 시작하면 being이나 having been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being이 빠지고 look도 과거분사만 여기 남아서 이렇게 looked at through a magnifying glass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이걸 부사절을 바꿔서 이렇게 할 줄 알면은 더 이해하기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절이 주어 ant 입장에서 보는 건지 보여지는 건지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개미가 보여졌을 때라는 소리일 테니까 look도 과거분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조나단이 couldn't fall asleep, 잠을 들 수 없었다는 거, 뭐 하면서 이것도 잘 나오는 이 분사구문 형태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른 분사구문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는데 with 뒤에 이렇게 명사 오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즉 with 뒤에 명사 오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에서 이 분사가 오는 이런 문장 형태가 자주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보통 현재 분사가 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동진이니까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되는 게 보통 현재 분사고 과거 분사 오는 거는 뭐뭐 한 채로 라고 해서 수동 완료에 보통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걸 뭐 여기 있는 명사랑 뒤에 오는 이 분사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진행이면 현재 분사, 수동 완료면 과거 분사 이렇게 개념상으로 하면 이해가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석해서 방금 들은 것처럼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해석해서 여기도 조나단이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 왜? 그 아이가 계속 울고 있으면서 뭐뭐 하면서 crying. 아기가 울고 있는 거니까 능동진행이 현재 분사죠. With the baby crying in the next room. 아기가 옆방에서 계속 울고 있어서 조나단이 couldn't fall asleep.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with 뒤에 명사 the baby랑 울다란 동사의 관계를 따지면 아기가 울고 있는 거니까 능동진행이 현재 분사 crying 쓰는 거예요. 요 밑에는 이거는 분사구문 할 때 부사절을 왜 접속사를 보통 생략하는 게 기본이지만 생략을 안 해주고 써줄 때도 있다고. 지금 어느 접속사가 쓰일지 찾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알죠. 뭐. TV를 보다. I did some stretching. 내가 스트레칭을 좀 했다. 뭐 하기 위해. 몸을 좀 플렉스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TV를 좀 했다. 그러면 이 스트레칭을 좀 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이 TV를 보는 동안 스트레칭을 좀 했다는 소리일 테니까 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while을 써야 되겠죠. since는 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은 없어요. 이거는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 이유로라는 뜻만 있지. 뭐하는 동안이라고 어떤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뜻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once 이것도 접속사를 쓰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으로 쓰이죠. 일단 뭐뭐 하면 once가. 이게 지금 부사절의 접속사 once를 생략하는 거 써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completing 현재 분사를 써야 될까? completed 과거 분사를 써야 될까? 이것도 결국은 주절의 주어인 the questionnaires 설문지라는 이 주절의 주어 입장에서 보면 돼. 설문지가 완성이 일단 되어지면 설문지 입장에서는 완성은 뭐 하는 게 완성이 되어지면 이라는 소리니까 completed 과거 분사를 써야 되겠죠. once completed the questionnaire should be returned to your teacher. 그 설문지는 쌤한테 should be returned.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절의 주어 입장에서 능동주의는 뭐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뭐 되어지는 건지 수동완료인지 그렇게 판단해서 completing을 쓸지 아니면 completed를 쓸지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설문지가 완료가 즉 작성이 완료가 되어지고 나면 해서 완료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완료 과거분사 completed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뭐 능동진행이니 수동완료니 이런 말들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고 이런 말들 뭐 들어서 이해될 것 같으면 영어가 어렵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또 설명을 한번 듣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쓴 그런 간단한 문장들 놀라운 소식 이렇게 할 때 surprising news인지 amazing news인지 아니면 surprising이 아니고 surprised amazing이 아니고 amazed 이렇게 과거분사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놀라운 소식하면 아까처럼 현재 분사 써서 surprising news, amazing news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언제 쓰는지, 과거 분사를 언제 쓰는지, 그 분사를 그 두 개를 언제 구분해서 쓰는지, 그리고 이렇게 수동 완료의 의미로 쓰이는 것. 그러니까 해석이 뭐뭐 되어진 이렇게 수동 완료를 해석되는 건 과거 분사. 그게 아니고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는 뜻으로 되는 건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보통 분사를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게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진행형 할 때, 나 지금 TV 보고 있다 해서 I am watching TV 이렇게 할 때,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해서 이때 쓰이는 watching은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는 현재 분사예요. 수동태로 쓰면 그때는 이제 과거 분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이라는 게, 또는 분사라는 게 당연히 쉬운 문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 붙여야 될지, 아니면 이게 있죠. 불규칙 분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분사 쓸지, 과거 분사 쓸지, 그거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이 분사에 대한 어떤 조금 문법도 설명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분사 어려워. 이렇게 설명 듣고 분사를 다 이해하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내 강의만 듣고 아니면은 뭐 진짜 뭐 한 몇 시간 아니면은 진짜 뭐 3주 만에 입이 트인다느니 온갖 사기글들 많이 보잖아요. 요즘 인터넷에도 막 광고 많던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단기간에 뭔가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좋은 성적을 올리는 건 없어요. 차근차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실력이 쌓여야지 요령도 생기는 거지. 실력은 없는데 요령만 잔뜩 배운다고 해서 그게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뭐 또 잔소리 길어졌네. 다음 시간에 또 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분사 문제 또 한번 또 추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